사회가 발전하고 문명해질수록 사회경제생활 전반에서 더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부지 절약형, 시간 절약형, 노력 절약형, 원가 절약형. 절약. 이 말 속에는 더 많은 가능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거대한 잠재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하고 실천해야 할 절약의 시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절약 사업이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오늘, 사회의 세포인 가정들에서도 절약 요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무대의 사회를 맡은 방송원 최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에서 절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절약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한 것만큼 쓰고 아껴 쓰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는 절약의 예비들이 수없이 많으며 또 가정생활에서부터 절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의 절약에 대한 상식을 넓히자고 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 가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양화력발전소에서 실장으로 사업하고 계시는 배인철 동지와 그의 아내입니다. 우린 한 30년 동안 같이 살아오는데 우리 세대 중 한때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텔레비전 무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진 살림꾼으로 소문난 윤범양 동무와 그의 시어머니 박순절 여성입니다. 어머니 얘기해 주시죠. 직장에서 퇴근하는 길에 부식물도 살 겸 저는 자주 시어머니와 함께 상점에 들리곤 합니다. 이젠 시집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정말 제가 그새 어머님을 닮았는지 어머님이 저를 많이 리해줘서 그러는지 언제 봐도 어머니와 제 생각이 항상 꼭 같습니다. 수십 년간 유치원 원장 사업을 해오시다가 이제는 연료보장을 받은 김용옥 동지와 그의 손녀입니다. 시우라요. 씌워서 사람이 일생에서 여러 교육 단계를 거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릴 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 상식 경연 무대를 많이 사회에서 여러분들과 친숙해진 인민기자 어복수 동지도 초청했습니다. 잘못 걸려온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잘못 걸었어요. 다시 전화하라요. 이렇게 말한다든가. 재미있고 흥미있는 동식물 수수께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 뭐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제목부터가 아주 특색 있는 이 상식 무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도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진행 과정에 제가 좀 잠깐씩 끼어서 여러 가지 그 상식 문제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그 솜씨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배인철 동지네 가족에서는 절약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무대에 이걸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절약은 습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가정은 절약이 몸에 푹 배었다는 소리입니다. 예, 가정 생활에서는 전략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선 그저 전기 전략하면 뚝 됐습니다. 뚝 됐습니까? 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게 뚝 됐습니까? 우리 세대 중 내가 방에서 나오기 전에 불을 다 끄고 네.
텔레비전 냉온풍기 돌아가면서 접촉도 탁탁 뽑아놓고 또 내가 저녁에 책 좀 보려고 하면 탁상문 착 받쳐주고 돌아가면서 조명 다 끕니다. 완전한 기계입니다. 기계. 불 끄는 기계. 아마 켜는 것보다 끄는 거 더 잘합니다. 예, 뭐 이런 무대에서까지 뭐 불 끄는 기계 하고 이렇게 세대주에게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모르던 소리입니다. 예. 그 옛날에는 내가 퇴근하면 불 끄는 기계 들어온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댔습니다. 예. 뭐 그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 침착하게 참는 세대주와 사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따라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뭘 또 물어봅니까? 여보, 전등 하나 끄면 얼마큼 전략되나? 바깥마로 밥을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전기를 전략하시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니 전기 바까마 하면은 시간만 설정해 놓으면 저절로 밥이 되는데 전기 바까마를 가지고도 절약할 수 있습니까? 방송원 동지 예. 그 전기밥가마로도 전기를 전략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전기밥가마를 밥할 때 쌀을 씻어서 그냥 안 치는데 쌀을 물에다 불 켰다가 밥을 하게 되면 20분 걸릴 밥이 15분이면 됩니다. 그럼 5분이 전략되는데 이 5분 전략되면 800W짜리 전기밥가마에서 67W가 전략됩니다. 예. 이것이면 일반 조명 2개는 눈이 켜고 남습니다. 다 썰어서 정말 이렇게 전략의 예비를 찾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뭐 자꾸 이렇게 물음에 대답하긴 좀 머리가 복잡해도 그러는 과정에 부부 사이의 정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전기 하면서 4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투 말은 쉽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면 불 밝은 장식들, 환한 거리들, 그러면 창문들마다 불이 밝을 때는 전력 생산자로서 궁지도 있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빈 방에 불 켜놓고 있을 때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어떤 데 신경질까지 납니다. 네. 정말 그 전기 생산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정이라고 봅니다. 옆에서 말하기 쉬워도 함께 살면서 매일같이 전기전략 하면서 하는 세대주한테 습관되기가 정말 옳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타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절대 안 탑니다. 자기도 안 타고 우리도 못 타게 합니다. 아니 승강기를 못하게 합니까? 예.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미안하지만 집이 몇 층 됩니까? 네, 3층에서 삽니다. 3층? 예. 예, 좀 낮진 않습니다. 사실 우린 경로동에서 삽니다. 원래 우린 선교교육 등매동 단축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원스님 배려로 경로동에 이사 왔는데 정말 승강기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한 번, 두 번 탈 땐 가만히 있더니 그 다음엔 계속 타지 말라고 그러다 습관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원해서 타고 짐 있어서 타고 뭘 잘못됐나? 습관되면 뭘 하나? 타라고 승강기가 있는 건데 하니까 당신 양심 있나? 도대 3층에서 나라에서 공로자라고 이렇게 훌륭한 집을 주었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산다. 옛날 생각 있고 어느새 당신 그렇게 허브짜증 마님이 됐나? 내 전기도 전기지만은 받는 데만 습관되고 아까울 줄 모르고 사는 그 관점이 미워서 그래 이렇게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승강기 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승강기 한번 움직일 때는 전동기가 가동합니다. 전동기가 가동하는 거는 일반 조명하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아까워서 뭘 높지도 않은 뭐 3층 계속 걸어 다니고 기대면 집사람당 아이들당 좀 통제합니다. 예. 당신 하루에 2번 타면 1년에 730회 승강기가 도는데 그 전력량 생각해 봤나? 또 맏딸, 싸이, 막내딸 이렇게 식구 5이면 어떻게 되나?
그 말을 들을 땐 가슴이 크겠습니다. 그때부터 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저보고 아버지보다 더하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자식들한테 따라가면 물어봅니다. 예, 정말 여러분 절약은 증산이라고 합니다. 세대주는 나가서 전기를 생산하고 가정에서는 또 절약해서 생산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가정은 전력 생산자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기 소리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는 전력공업성 실장 동지도 참가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으면 나라 살림살이가 보다 윤택해집니다. 이자 승강기 소리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한 톤 적재 능력의 승강기가 한 번 시동하는 데는 20 내지 25kW의 전력이 소비됩니다. 이 가정에서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보다 나라 전기부터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전기 바깥마의 경우 대체로 모든 가정들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취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처럼 전기 절약을 한다면 시간에 따르는 전력의 긴장성도 해소되는 것과 동시에 이때 절약되는 전력량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전력 생산과 전기 절약이 동시에 진행되면 그 경제적 효과성은 2배 이상으로 제거됩니다. 그것은 한 킬로와트의 전기를 절약하는 데 드는 원가가 한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절약된 한 와트의 전기, 한 푼 한 푼의 자금이 곧 우리 경제를 들어올리는 데서 귀중한 미천으로 됩니다. 절약은 애국이고 애국은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기 절약을 습관으로 하는 이 가정이야말로 애국자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물어보면서 배워주고 통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젠 물음에 습관됐습니다. 자, 오박수 동지 물어봐 주십시오. 예, 이자구 전기 절약 모범 가정의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서 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는 아내,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좀 치는 척 해야 여자들이 송수가 나서 공대를 잘한다 이런 말도 하던데 난 오늘 이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그 반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정에서 세대주가 이렇게 전기절약사과 관련해서도 대를 딱 세우고 배워주고 통제하고 하니까 위신도 있고 가정에서도 공대도 또 잘해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험관, 금열관 하게 되면 좀 긴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집에 어디 가면 시험관, 금열관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암만 정성을 다해도 애놀이 안 합니다. 예. 그 전력 한와트가 얼마나 귀한가 나는 전력 생산자가 그걸 애누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내가 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기절약을 해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전기절약하는 것인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가정용 전기 제품들 가운데서 좀 전열 제품 내놓고 전력 소비량이 그중 큰 게 냉동기가 아닙니까? 예, 냉동기 가지고 우리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냉동기 사용해서 전기 절약으로 되는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냉동기는 일반적으로 예. 주민들은 냉동기 접속도를 자꾸 끊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말하자면 냉동기가 자동이니까 돌아갔다 자기 온도 되면 정지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정주부들이 집주인들이 냉동기 자기 사용시간 쫙 보고 냉동기 안에 뭐 있구나 없구나 할 때 이걸 타산해서 냉동기를 자꾸 기동시키면 전기가 그만큼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시험관 동지 생각엔 어떻게 하는 게 전기절약입니까? 그저
계속 꽁고 있어도 안 되고 예. 자꾸 뽑아놔도 안 되고 예. 어떻습니까? 쉬운 거 아니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아내보다 먼저 직접 대답하려고 나섰댔는데 좀 까릿까릿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냉동기라는 건 식품을 넣었다 꺼냈다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냉동기 문을 유닫는 것, 이렇게 해서 공기가리 시키는 거. 그 다음 오래 있다가 두문이 냉동기 문을 여는 거, 오는 게 전기절약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문이 냉동기 문 여는 게 전기전략이 됩니다. 예, 아내가 대답할 사이가 없습니다. 오늘은 시험관의 자세를 버리고 제국제국 남편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그 냉동기 사용에서는 그 자료를 보니까 자꾸 유닫으면 냉기가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 냉기를 또 보충해 주느라고 전력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냉동기 그 열게 되면 벽들이 차지 않습니까? 이 식품을 넣을 때 그 벽에 이렇게 식품을 바싹 붙여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띄어서 이렇게 넣는 게 전기절약에 효과적인지 어떻습니까? 이번엔 아내가 좀 띄워서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시험 계속 잘 치는 아내가 정말 정확히 딱 답변했습니다. 예, 그 냉동기 거기에다 바싹 붙여 넣으면 바람구멍을 막아주고 율교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전기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건 냉동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 가정용 전기 제품들을 이용할 때 전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써야 전기 절약으로 되는가 아니면 등급이 낮은 것으로 써야 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기 에너지 예. 효율이 높은 걸 써야지 전기전략 됩니다. 예, 아내가 틀릴까봐 남편이 이번엔 제꼭 대답했습니다. 예, 전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걸 써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에너지 등급을 3 내지 5등분했는데 2급 이상 그러니까 2급 1급은 전기 절약형이고 3급 아래 이거는 전기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전력 전문가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자 냉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댔으니까 냉동기를 하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냉동기의 경우 전기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반적으로 냉동기 전기 에너지 효율 높은 것을 선택하자면 단위 최적 용량대, 단위 최적대 전력 소비량이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 견지에서 아주 또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 말하면 150리터의 용적에서 90와트 냉동기 같은 150리터를 적재하게 되는데 120와트 냉동기 두 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적재량은 같지만 전력 소비가 적은 90와트 냉동기를 선택하는 것이 전기 에너지 효율 견지에서 아주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자도 우리 다 보지 않았습니까? 가정용 전기 제품들이 많은데 냉동기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찾아볼 전기절약 공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전기절약으로 되는가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책을 보고 배우고 또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가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애국애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자식들에게 물어볼 그런 상식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명심합시다. 생각이 행동을 낳는다고 나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절약도 습관됩니다. 그럼 다음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약은 사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약은 사색. 그러니까 절약하려면 사색하고 또 사색해야 된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가정은 절약 탐구자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절약 연구사는 바로 저희 며느리입니다. 예, 며느리가 연구사입니까?
직장일이 바쁜 속에서도 며느리가 뭘 계속 생각하고 쓰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가정에서는 며느리 보고 절약연구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칭연구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 무대의 초청을 받고 우리 가정에서는 가정 모임을 열었습니다.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던 끝에 우리 며느리가 뭘 계속 사색하고 쓰고 하던 수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첩을 가지고 이 무대에 왔습니다. 예. 이 수첩입니다. 네. 제가 좀 봐도 이렇겠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혹시 또 여기 무슨 가족 비밀 있는데 제가 함부로 봐도 없습니다. 예, 이렇습니까? 가정의 행복과 가족들의 건강은 내 손에 점점점. 이것만 봐도 가정 생활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그리고 또 살림살이를 깐지게 해나가려고 얼마나 사색했는지 알게 됩니다. 예, 식품 보관 방법, 빨래를 할 때 물을 절약하려면 이용 방법. 이거 뭐 주제별로 항목별로 다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정생활하면서 짬짬이 적어본 겁니다. 예. 사색에서 구독은 제가 보고 우리 가정이 봅니다. 가정생활에서 낭비를 막고 또 생활에서 윤택해지니까 사색하기가 정말 재미납니다. 네. 여기 시간 절약 더 없을까 이런 물음만 있고 답은 없는데 아직도 연구 중입니까? 전략에서는 시간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서는 시간을 2배로 누린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또 정돈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물건 정돈을 잘하니까 시간이 정말 절약됩니다. 가정에서 정도는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 종종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출근을 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우산을 찾아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 이 방을 찾아다니고 저 방 찾아다니고 또 날씨가 차서 장갑을 찾는데 장갑이 없어 이 빼라밀 뒤지고 저 방 문을 열고 빼라밀 뒤지고 직장 출근이 늦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늦게 출근하면 직장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이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주 써야 할 물건, 긴급히 여기 할 물건들은 눈에 촉 보이는 곳에 넣고 납니다. 네. 항상 집이 정돈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같은 시간에 가정일을 효과 있게 할 수 있고 또 저는 가정주부로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앉아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니까 이모저모 더 좋습니다. 네. 그렇게 정돈해 놓으면 보기 더 좋고 관리에서도 정말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거 분명 무슨 식료품을 의미하는 그림 같은데 감자입니까? 아니면 고구마입니까? 제가 좀 봅시다. 예. 마늘입니다. 이게 10,000원입니까? 전 촉 보면 알겠는데 예. 마늘과 양파는 오래 놓아두면 싹이 나서 못 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과 양파는 사자마자 정리에 한 벌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놓아두면 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입냄새가 잘 시드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것을 식품 포장지에 넣어서 냉동기에 보관하면 한 주일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네. 정말 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간인데 둘이 시간도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럼 연유도 낭비되지. 음식과 만들 때 노력도 또 노력하면서 버리면 예. 우리 생활에 좋은 거 하나도 또 없어. 우리 선행입니다. 글쎄.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정생활 상식입니다. 하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자식들에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가마에 놓아야 짜다. 예,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예. 아는 것이 많아도 부지런히 노력해야 조략하고 실지 덕도 보게 됩니다. 예, 정말 절약은 사색이다. 그 사색에는 꼭 노력이 안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소박하면서도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복수 동지, 이 가정에서는 뭐 좀 물어보기만 하면 척척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디 좀 봅시다. 오늘 이 가정을 보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살림살이를 간지게 하는지 시어머니 마음에 그저 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림살이 잘합니까? 예, 잘합니다. 자랑하려고 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나하나 배워준 겁니다. 아, 예. 아, 뭐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칭찬하고, 아, 이런 며느리를 누가 정말 거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난이자 여러 문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식생활 분야를 가지고 이번엔 내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식생활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식생활에서는 이자도 얘기를 했지만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분한 있게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정말 효과 있게 흡수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깐진 살림살이 한 형태라고 봅니다. 식생활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식물 가운데서도 많이 이용하는 게 남새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남새 중에서도 배추, 무, 이 가운데서 난 무 하나만 가지고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옛날부터 무철에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무는 영양가가 아주 높은 이런 식품의 하나인데, 그 무 뿌리하고 무 잎사귀하고 이거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영양가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무의 잎사귀가 영양가가 더 많습니다. 옳습니다. 그 무 잎사귀에는 무 뿌리보다 단백질 함량이 1.5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슘 함량은 거의 4배. 그리고 이제 그 무 뿌리에는 비타민 A가 거의 없는데, 무 잎사귀에는 비타민 A가 많은 걸 꼽을 때 우리 뱀장어 꼽지 않습니까? 뱀장어를 능가하는 이런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 잎사귀를 절대로 버리지 말고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네 가정에서는 무 잎사귀 가지고 어떤 요리 만들어 먹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무 잎사귀를 푹 삶아서 거기에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예. 이렇게 일명 뭐 검잔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 식구들이 정말 맛있게 듭니다. 예, 음식 만드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무 뿌리, 무 잎사귀, 그 말리우면 뭐가 됩니까? 오가리. 시래기. 예. 그 다음에는 잘게 썰어서 말리우면 오가리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영양가가 어느 것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까? 어가리가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야, 정말 며느리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 무를 썰어서, 무 자체도 영양분이 높지만 무를 쏘아서 말리우면은 햇빛에 이렇게 말리우게 되면 비타민 B1, B2, 그 다음에 칼슘 함량이 아주 높아지고, 독이는 이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장내 로폐물을 제거해 주어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리고 또 항암 작용도 하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자른 면적이 클수록 함량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게 썰어서 전체적인 면적이 커야 리그닌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넣고 어느 것이 영양가 높은가 할 때는 무오가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왕 무말이 나왔는데 무 꽁지, 잔뿌리 다 그대로 씻어서 동치미 만드는 거, 아니면 다 자르고 깨끗이 해서 만드는 것, 맛과 향기가 좋은 게 어느 거라고 생각합니까? 심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째로 해야 돼. 통째로. 서로 대답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통째로 담그는 것이 더 영양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까?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예. 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동치미는 국물을 먹자고 하는 김치입니다. 쫑하게. 그런데 칼질을 많이 하게 되면 무 성분이 우려 나와서 동치미 국물이 뿌옇게 되고 맛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 하나만 살펴봐도 버릴 게 있습니까? 그 다음 또 이런 문제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필요한 만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필요한 게 몸 안에 들어가서 만든 게 거의 흡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쌀하고 콩하고 섞어서 밥을 만들 때 콩밥이 아주 좋습니다. 8대 2로 섞는 거, 5대 5로 섞는 거, 그 다음에 7대 3으로 섞는 거, 어느 것이 용량가적으로 이용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봅니까? 7대 3이라고 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8대 2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어머니가 어머니입니다. 예, 8대 2가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먹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쌀과 콩 사이에 단백질 보충 효과가, 아미노산 보충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콩의 영양가를 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라도 알고 하나라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식생활에 적극 이용할 때, 예, 그래서 바로 이자고 조략은 사색, 이것이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정말 그 조리학 정신이 높은 그 가정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도 컸고 또 배우는 바도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자 조리학에 대해서 가정을 깐지게 꾸리는 것이 어떻게 조리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가정이 진짜 문명한 가정이다. 예.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대체로 문명하다 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화려한 옷이나 입고, 번쩍거리는 그런 물건이나 쓰는 그 문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명의 진짜 징표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을 정말 깐지고 절도 있게 하는 이런 가정이야말로 정말 문명한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그 과정을 또 생활을 그렇게 꾸려나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문명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문명한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또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자기 집살림을 정말 알뜰하고 깐지고 절도 있게 이렇게 해나갈수록 우리 사회는 더 문명해지게 됩니다. 더 이런 가정들의 그 이런 문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게 됩니다. 예, 위대한 수련님께서 일찍이 가화만사성이라고 이렇게 교시하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러면 직장에 나가서도 더 성수가 나서 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많은 일을 해서 나라에 보탬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이렇게 점차해서 그 애국자 가정으로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여기 나이 어린 학생 동무가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유진입니다. 예, 목소리가 또랑또랑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건 뭡니까? 전국 소축전에서 1등을 해서 탄 겁니다. 오, 전국 소해축전. 야, 대단합니다. 정말 두 벌 자식이 없다고 손녀한테 많은 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 초청을 받고 생각하다가 우리 손녀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전략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략운 교양. 정말 그 한생 후대 교육 사업에 종사하신 분이서 그런지 의미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무대에 왔다고 봅니다. 글씨를 곱게 쓴 걸 보니까 손녀가 썼습니까? 네. 우리 손녀는 붓글씨를 잘 써서 아버지 원수님께 이 차례 기쁨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다 펴놓은 걸 보니까 오늘 준비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여중 학생, 예. 예, 이 무대에 왔던 김에 우리 북글 솜씨를 보여주겠습니까? 예. 예. 자, 그럼 절약은 교양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에 대한 교양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녀에게 북글 솜씨도 배워줬지만 전략하는 교양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바라기 학용품도 얼마나 아껴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곽을 탁 열면 여러 가지 모양의 각종 학용품들이 정말 색깔도 알락달락하고 동심에 맞게 고우니까 아이들이 이것저것 다 쓰고 파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필도 다 끝까지 쓴 다음에야 새 것을 씁니다. 3살적 버릇이 8회까지 간다고 전략하는 품성도 역시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합니다. 물론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가정교육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물건을 망탕 쓰고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꼭 그렇게 합니다. 그걸 교양원들이 교양하는데 그때뿐이지 집에 가서 계속 보는 것이 그거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눈먼 사랑이 어떤 후과를 초래하는지 아낄 줄도 모르고 생활을 망탕하는 습관이 몸에 붙으면 커서도 부모들의 수고도 잘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그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많이 오셨는데, 자, 실례지만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이자고 손을 높이 들었던데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예, 대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집에서 아들이 뭐 이렇게 낭비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그 한 번은 집에 퇴근했는데 그 아들이 채 쓰지 않은 학습장을 찢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예, 비행기로. 예. 그런데 그건 전 그 비행기를 하도 신통이 만들어서 그 예. 칭찬을 해줬습니다. 예, 칭찬까지. 아, 그 뭐 아들의 재간만 넣는다면요, 뭐 새색쯤이야 무슨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번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칭찬을 계속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 아들이 그 텔레비를 보더니 그 종이조끼 그런 걸 보더니 예. 이번에는 아예 새 책을 꺼내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저 또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칭찬했습니까? 글쎄 그 다음부터는 아들애가 그 학습장도 그 채 쓰지 않고 그 지우개도 그 조금 쓰고 그다음에 그 새 거 쓰는데 그 취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새 걸 사달라고 그러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비행기를 처음에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해주고 예. 이왕이면 색종이나 다른 종이를 주면서 만들어 보라고 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이들을 교양하는 데서 잘못을 범하면 제때에 고쳐주고 다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건을 잘 지어주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예. 어떤 결심입니까, 이제는? 조건을 아주 그 색종이도 많이 싸주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예. 교양을 잘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인상을 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딸이 참 귀엽습니다. 딸도 학습장을 막 찍던가 아니면 연필을 막 부러뜨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우리 딸은 착합니다. 착합니까? 예. 예. 집에서 전등도 제가 끄고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왔는데 스위치랑 스위치는 다 조략이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게 아닙니까? 글자는 좀 삐뚤삐뚤했지만 하도 기특해서 어디서 배웠는가 물었더니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잔등을 두드려주며 칭찬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고기만두도 만들어주었습니다. 예, 뭐 조략 표식 하나에 구두 표창, 뭐 고기만두 표창 대단합니다. 그 뭐 자꾸 그러다가 고기만두가 생각나면 또 옆집에까지 딱지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때는 정말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칭찬을 과하게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는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칭찬해 주면서 인식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옳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 체질화 습관화됩니다. 실례지만 그 나이로 봐서는 그 손자 손녀가 있을 것 같은데. 외손주, 친손주 다 있습니다. 네, 그저 손주도 그저 외손주, 친손주 딱딱 갈라서 말씀합니다. 자식들이 직장일이 바쁘다나니 내가 손자들을 키우다시피 합니다. 예. 여기 와서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세월이 좋아 아이들이 교복과 학용품을 받을 때마다 좋아서 하는데 아껴 쓰라, 종이 다르라 말은 하는데 이제부터 교양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예. 적지 않은 가정들에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두 벌 자식이 곱다고 무턱대고 오자오자 하면서 용량가리를 잘하고 좋다는 재간을 다 배워준다고 해서 할 바를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 못지않게 품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교양입니다. 자식들의 습관과 성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한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한 가정의 자식들이 커서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언젠가 이제 여름입니다. 친손자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이제 세면장에 들어가서 수돗물 켜고 이제 손발 씻고는 막대 안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영호 수도 막으라요 하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시 한번 영호 수도 막으라요, 전략해야 됩니다, 물 전략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들어가서 막습니다. 막고는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전략이라는 게 뭐이나? 쓰디 않는 게 전략이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엄마가 대답하는 게 아껴 쓰는 게 전략이다. 이 수돗물도 나라의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손녀를 둔 할머니 말씀 맞다나 정말 가정교육, 가정 어릴 때부터 이거 아끼는 마음, 나라의 정말 그 물 한 방울, 한 와트의 전기라도 아껴 쓰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자라야 그것이 습관이 돼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참다한 애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썼습니까? 네. 예. 자, 그럼 우리 봅시다. 들어봅시다, 우리. 예. 아껴 쓰자요. 티끌 모아 큰 산, 강물도 쓰면 준다. 예, 잘 썼습니다. 뭐 글솜씨도 뭐 이만저만 아니고 또 쓴 내용만 봐도 또 보통이 아닙니다. 얼마나 교양을 잘했는지. 조략에 대한 속담은 다 골랐었는데 이것 말고도 무슨 속담을 알고 있습니까? 3살 쪽보다 7년까지가 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먼 선줄기가 부리는 선 하나님 마땅한 날 알고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고원자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육자로 일해오시면서 우리 텔레비전이 무대를 통해서 저하고 구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도 그래 나도 그래 나이가 들어서 집안에서 그저 손주를 제일 높은 상급으로 받들고 사는 가정 할머니가 됐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런 조략은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시키고 이렇게 된 사람만이 앞으로 자라서도 나라 살림살이를 잘하는 애국의 실천 속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 물방울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매 가정들이 모여 나라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략을 습관화하고 그리고 또 조략을 위해 사색하고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조략이라는 씨앗을 심어 애국이라는 꽃을 활짝 피워나갈 때 우리의 살림살이는 더욱 윤택해질 것이고 내 조국은 부강번영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